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라디오 사랑방.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낡은 반지하 방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오가는 사람들의 발뿐이었다. 햇빛 한 조각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공간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습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속에서 한민우는 지쳐 있었다. 그의 마음처럼 축축하고 답답한 하루가 시작되는 중이었다. 민우는 낡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온통 부동산 관련 뉴스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서울 아파트값 또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이라는 헤드라인이 그의 눈을 찔렀다.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을 벼락거지라 부르며 은근히 무시하는 주변의 시선에 익숙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왔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앞에서는 늘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는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에는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박태준은 민우의 대학 동창이었다. 대기업 대리로 승승장구하는 태준은 언제나 민우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동시에 그의 깊은 열등감을 자극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태준아, 웬일이야. 갑자기. 야, 한민우, 잘 지내냐?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회사 일도 많고 새로 계약한 아파트 인테리어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 아, 그래. 좋겠다, 너는. 바쁘게 사는구나. 좋긴 뭐가 좋아. 집값 오르는 건 좋은데 대출 이자가 장난 아니야. 그래도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안 그래? 너도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냐? 혜원이랑 결혼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뭐,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걱정 마라. 민우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날까봐 애써 침착하려 했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송곳처럼 폐부를 찔렀다. 야, 농담 말고 너 아직 그 반지 하냐?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강남에 새로 생기는 주상복합 얼마나 좋은지. 뷰가 끝내준다고. 너희 신혼집으로 딱인데. 됐어.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맙다. 민우는 더 이상 태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들이었다. 야, 너도 이제 마음 바라보잖아. 애도 생길 텐데. 혜원이 고생시키지 말고 좀 움직여라. 남자는 집이 있어야 든든한 법이지. 언제까지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 좀 더 번듯한 곳으로 가야지. 태준의 무심한 한마디 한마디는 민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태준의 잘난 척하는 말투와 자신을 비교하는 시선에 진저리가 났다. 자신을 걱정하는 척 하는 말 속에서 경멸감이 묻어났다. 저게 바로 나를 무시하는 시선이구나. 하고 민우는 생각했다. 야, 바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래. 인테리어 끝나면 집들이 하자고. 한번 놀러 와라. 내가 근사하게 한턱 쏠게. 민우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는 짙은 패배감과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래, 나는 벼락거지다.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 사는 초라한 회사원일 뿐이다. 그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에 닿았다. 액자 속에는 약혼녀 혜원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혜원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에게만큼은 완벽한 남편이 되고 싶었다.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치솟는 집값은 그의 꿈을 계속해서 짓밟는 듯 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멀어 보였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낙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열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혜원에게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감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곧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혜원의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는 시작되었다. 민우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발작할 듯 뛰고 있었다. 이번 듯한 자리에서 자신의 반지하 생활이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다. 민우 씨,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진 않고요? 네, 어머님. 덕분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민우, 자네도 이제 슬슬 혜원이랑 결혼 준비해야지. 집은 어떻게 되어가나? 그 질문이 민우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아빠! 우리 아직 얘기 중이잖아. 너무 압박하지 마. 그 순간 뒤늦게 태준이 식사 자리에 합류했다. 민우야, 혜원아. 미안. 회의가 좀 길어져서. 태준 씨 왔어요? 어서 와요. 앉아요. 태준은 능숙하게 빈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다들 뭐 드시고 계셨어요? 전 요즘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민우의 귀에 태준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어머, 태준 씨,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같은 때에 아파트 분양이라니. 어디예요? 네, 강남에 재개발된 고급 아파트예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운 좋게 당첨됐네요. 덕분에 출퇴근은 좀 힘들어도 집이 좋으니 만족스럽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되었다. 민우는 마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 태준이 아주 능력 있네. 부럽다. 혜원의 시선도 잠시 민우에게 머물렀다가 태준을 향했다. 그 찰나의 시선이 민우의 열등감을 더욱 자극했다. 태준 오빠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민우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이 결코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뿐이었다. 입술이 바싹 말랐지만 그는 결국 말을 내뱉고 말았다. 저도 사실은 신도시에 있는 고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아직 정식 발표 전이라 말씀 안 드렸는데.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다. 정적이 흘렀다. 정말? 민우 씨, 진짜야? 왜 이제 말해줘? 어머, 민우 씨, 세상에. 우리 혜원이 복도 많지. 민우 자네, 정말 대단하네. 축하한다. 오, 민우 너도? 대단한데? 칭찬과 축하가 쏟아졌다. 혜원은 환하게 웃으며 민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순간 민우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거대한 거짓말을 어떻게 진짜로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불안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조급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혜원 가족에게 던진 거짓말은 민우의 마음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말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민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불안감과 조급함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대로는 안 되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당장 많은 돈을 구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혜원의 실망한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다. 민우는 온갖 금융상품과 부동산 투자 정보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다.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는 집값 소식은 그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민우는 눈에 들어오는 광고 하나를 발견했다.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광고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솔깃한 제안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결국 민우는 고금리 사채까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대부업체에 문의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리와 까다로운 조건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며칠 후 민우는 동네 어귀에 위치한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에는 화려한 옷차림에 친화력 좋은 미소의 중년 여성 최미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우를 보자마자 과장된 미소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요즘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좋은 기운이 팍팍 느껴지네요. 네, 저기 아파트 좀 알아보려고요. 신도시 쪽에 괜찮은 분양이나 투자 물건이 있나 해서요.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요. 어머! 신도시요? 딱 잘 오셨네요. 요즘 거기가 아주 핫하죠? 혹시 청약 당첨되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요즘 당첨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던데. 아, 네. 뭐, 그쪽으로 하나 당첨된 곳이 있긴 합니다만, 추가로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역시 젊은 분이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요즘은 다들 영끌에서라도 좋은 데 들어가려고 난리인데 선견지명이 있으세요. 혹시 고급스러운 아파트 원하세요? 투자 가치 높은 걸로요? 아니면 남들보다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정보요? 네, 아무래도 살면서 투자 가치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좀 특별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이면 더 좋고요. 딱 한 군데가 생각나는데 이거 진짜 비밀인데 저희 사장님이 특별히 아는 분 통해서만 진행하는 특급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말 안 하는 건데 젊은 분이 워낙 시원시원해 보이고 인상도 좋으셔서 제가 살짝 알려드리는 거예요. 귀한 정보예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신도시 외곽에 개발 예정인 대규모 부지가 있어요. 여기에 최고급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인데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은 극비 정보예요. 저희 사장님 친구분이 그쪽 개발 총괄 책임자시라 미리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대요.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대박이에요. 나중에 뉴스 뜨고 나면 이미 다 끝난 물건이 될 거예요. 아직 개발 전인데 확실한 건가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혹시 위험 부담은 없을까요? 아이고, 뭘 모르시네. 부동산은 원래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정보라니까요. 괜히 늦었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특별히 그분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분 이름은 정만식 이사님이세요. 이 업계에서는 신의 손으로 통합니다. 한민우 씨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미영은 침이 마르도록 만식을 칭찬했다.
민우는 미심쩍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렬하게 끌렸다. 자신의 거짓말을 한 방에 해결해줄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가난을 들킬까봐 불안했고 동시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였다. 며칠 후 민우는 미영의 주선으로 정만식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만난 만식은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한민우 씨 되시죠? 최미영 실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신도시 청약에 당첨되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저 좋은 기회를 찾고 싶을 따름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저야말로 한민우 씨처럼 안무 깊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 들어보니 현재 계신 곳이 조금 불편하시다고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으신 거죠? 네. 뭐, 지금은 잠깐 지내는 곳이라서요. 곧 신혼집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혜원이와 함께 살 곳은 제대로 된 곳으로 마련하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요. 당연하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다들 내 집 마련에 목말라 하죠. 특히 좋은 아파트는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민우 씨는 저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회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성공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 좀 더 확실하고 남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도 높고 저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바로 한민우 씨를 위해 준비한 딱 맞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신도시 프리미엄 주상복합 더 팰리스 개발 건입니다. 아직 극비리에 진행 중이며 소수의 VIP에게만 선착순으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민우 씨처럼 능력 있고 미래를 보는 분께는 저희가 특별 대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분양가의 20%를 할인해드리고 입주 시에는 시세 차익만으로도 최소 3억 이상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변 부지 매입은 거의 완료되었고 곧 언론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남들은 뉴스를 보고 후회할 때 한민우 씨는 이미 수억을 버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까지요? 위험 부담은 없는 건가요? 제가 직접 보증합니다. 저희 회사와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죠. 한민우 씨는 이 기회로 모든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성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식의 달콤한 제안은 민우의 귀에 완벽한 해답처럼 들렸다. 그의 내 집 마련 욕망과 가난을 들키고 싶지 않은 허세가 만식의 치밀한 덫에 걸려들었다. 민우는 이미 거짓말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만식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파국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만식의 달콤한 유혹은 민우의 귀에 완벽한 해답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의 내 집 마련 욕망과 가난을 들키고 싶지 않은 허세가 만식의 치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민우는 이미 거짓말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만식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우 씨,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딱 민우 씨처럼 미래를 볼 줄 아는 분만 잡을 수 있는 거죠. 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이미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제가 민우 씨를 위해 특별히 하나 남겨뒀어요. 정말 마지막 남은 황금 매물이죠. 정말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계약금만 준비되면 바로 분양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모델하우스는 다음 주면 철거될 예정이니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식의 말은 민우의 조급함을 극대화했다. 그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우는 혜원에게 만식과의 계약 진행 상황을 말했지만 혜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오빠, 잠깐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말하는 조건들이 좀 믿기 힘들 정도로 좋잖아.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혜원아, 너도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했잖아. 이 조건이면 우리도 드디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언제 올 줄 알고. 이런 건 망설이면 안 돼. 그래도 너무 이상하잖아. 왜 이렇게 좋은 매물이 소문도 없이 오빠한테만 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왜 몰라? 뉴스에서는 맨날 집값 폭등한다고 난리인데 여긴 갑자기 너무 싸잖아. 너무 비정상적이야. 이건 특별한 기회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알아낸 건데. 넌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야. 내가 다 알아보고 결정한 일이야. 의심하지 마. 의심이 아니라 신중한 거지. 우리 전 재산이 걸린 일이잖아.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주변에도 좀 물어보자. 태준이 오빠한테라도. 그는 부동산 정보에 빠삭하잖아. 박태준 그 자식한테? 절대 안 돼. 그 잘난 척하는 놈한테 내가 이 일을 알릴 순 없어. 그는 뭘 알겠어. 넌 그냥 날 믿으면 돼. 괜히 일을 키우지 마. 민우는 혜원의 말에 날카롭게 반응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극도로 불안했던 것이다. 그의 자존심과 열등감이 혜원과의 대화에 두꺼운 벽을 세웠다. 주변의 어떤 진심 어린 조언도 그의 귀에는 잔소리로 들렸다. 오직 만식의 말만이 진실처럼 들렸다.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며칠 후 민우는 만식의 깔끔한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민우 씨, 계약서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괜찮으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마감이라 서두르셔야 합니다. 만식은 민우에게 화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술한 분양 계약서를 내밀었다. 민우는 계약서의 복잡한 조항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자세히 읽어볼수록 불확실한 문구와 애매한 조항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머릿속에는 오직 혜원에게 완벽한 집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뱅이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허세가 그를 지배했다. 그는 망설임 끝에 펜을 들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다.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려는 그의 절박한 열망이 서명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민우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축하드립니다, 민우 씨. 이제 민우 씨는 이 신도시의 자랑스러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만식의 과장된 축하에도 불구하고 민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싸늘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의 무게와 그로 인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계약 이후 민우의 강박적인 성격은 더욱 극에 달했다. 그는 만식과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하기 시작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만식에게 받은 모든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꼼꼼하게 보관했다. 신도시 아파트의 시세표와 주변 부동산 정보를 병적으로 수집했다. 매일같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와 게시글을 캡처하고 저장했다. 심지어 만식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명함까지 철저히 보관했다.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었다. 동시에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불안감과 강박적인 성격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저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의 생존 본능이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민우는 자신이 파놓은 거짓말의 덫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강박적인 기록들이 언젠가 사기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순간 그의 집착과 열등감은 그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의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었다. TV 뉴스 보도 소리가 배경에서 희미하게 들리다가 점차 선명해진다. 서울 한복판 민우의 반지하 방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다. 집값이 폭등한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던 그때 민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신도시 분양 아파트로 위장한 대규모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설마... 민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만식과 미영이 자신에게 내밀었던 그럴싸한 분양 계약서였다.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하지만 뉴스 화면에 비친 지도와 집원, 그리고 자신이 계약했던 아파트 단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민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사기였다니. 그 순간 휴대폰이 맹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혜원이었다. 여보세요! 혜원아! 민우 씨, 지금 뉴스 봤어요? 이게 다 뭐예요? 혜원아, 그게 민우 씨가 당첨됐다고 했던 신도시 아파트, 그게 다 사기래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했던 고급 아파트 청약 당첨,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대답 좀 해봐요. 아니라고 말해줘요. 미안해, 혜원아. 미안하다. 다 거짓말이었어. 민우의 고백은 혜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대체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거짓말을 한 거냐고요? 우리 결혼 이 거짓말 위에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원아, 나는 그게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너희 부모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큰 사기극에 날 끌어들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 씨, 우리 파혼해요. 파혼이라니. 혜원아, 그건 안 돼. 민우 씨를 더는 믿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민우 씨의 거짓말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번듯한 집, 좋은 아파트, 다 좋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과 사기 위에 세워진 거라면 난 싫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가 끊겼다. 민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맥없이 떨어졌다. 그는 전 재산과 신용을 모두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반지하방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민우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의 거짓말이 모든 것을 파국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가난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 억눌린 욕망과 허세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다. 민우는 자신이 서 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다. 오직 깊은 후회와 자책감만이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빗물이 흐르듯 눈물이 흘렀다. 민우는 자신의 반지하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깊은 절망감에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곰팡이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방은 그의 처량한 심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한때 번듯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대변했던 아파트 청약 서류들과 잔뜩 쌓여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무감하게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허세와 억눌린 욕망이 빚어낸 허상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등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흩뿌려진 서류 더미를 맴돌았다. 그리고 문득 그의 손때 묻은 상자 하나에 시선이 닿았다. 그 안에는 그가 강박적으로 모아둔 수많은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부동산 시세표, 계약서 사본, 사기꾼들과의 통화 녹취록, 공인중개사 미영과의 문자 메시지, 심지어는 작은 메모지에 적힌 대화 내용과 그들의 표정 변화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가난을 들키지 않으려는 피해망상적인 기록이라고 스스로를 비웃으며 모아두었었다. 남들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 기록들을 하나씩 꺼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기록들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 쓸모없어 보이는 기록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이었다. 아주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현관을 바라보았다. 혜원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실망감과 깊은 아픔이 역력했다. 혜원은 민우의 지저분한 방과 그가 흩뿌려 놓은 서류 더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여기에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잔뜩 쌓아뒀어? 이 지저분한 것들. 혜원의 목소리는 싸늘했지만 이전의 격렬한 분노보다는 모든 것에 지쳐버린 듯한 체념에 가까웠다. 민우는 그 목소리에 자신의 죄책감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냥 내가 뭘 놓친 건 없는지 혹시나 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민우는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기록들 위를 맴돌고 있었다.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가 그에게는 절박한 단서처럼 느껴졌다. 네가 그렇게 꼼꼼하게 다 적어두고 비교했으면 애초에 사기를 당할 리가 없었잖아. 결국 다 소용없는 짓이었어. 혜원은 비꼬듯 말했지만 이내 민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서류 더미를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민우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미련과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다. 혜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기꾼 만식이 제출했던 가짜 분양 계약서와 그들의 위장 신분 서류에 머물렀다. 그녀는 평소 소셜미디어에서 남들의 화려한 삶을 분석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데 익숙했다. 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그녀의 습관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 날카로운 눈썰미로 발휘되고 있었다.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서류 위를 스캔했다. 잠깐만, 이 사람, 만식이라는 사람, 신분증 사진이랑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그 사람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뭔가 이상해. 너무 달라. 혜원은 만식의 흐릿한 신분증 사진과 과거 자신이 얼핏 보았던 소셜미디어 속 사진을 비교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사진 같았다. 그녀의 비교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사진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설마 신분까지 위조했겠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민우는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하지만 혜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스쳤다. 아니,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야. 인상이 아예 달라. 이 신분증 사진 속 눈빛이랑 내가 본 그 사람의 눈빛은 절대 같지 않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혜원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그녀는 민우의 기록들 속에서 만식 관련 서류들을 찾아내 일일이 비교하기 시작했다. 여러 서류들을 놓고 보며 그녀의 눈은 더욱 예리하게 빛났다. 민우는 혜원의 말에 따라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혜원의 남다른 비교 본능이 이 순간만큼은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듯했다. 그러고 보니 태준이가 예전에 그랬잖아. 자기네 회사에서도 고급 아파트 프로젝트 진행할 때 분양 대행사 직원들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한다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걸러낸다고 했었지. 그때는 그냥 자랑하는 줄만 알았는데. 민우는 문득 대학 동창 박태준이 평소 자신의 잘난 척을 늘어놓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당시에는 그저 건성으로 들었던 말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중요한 단서였다. 태준의 과시욕이 역설적으로 단서를 제공한 셈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만식 일당의 서류와 혜원이 지적한 의문점을 다시 한번 교차 확인했다. 혜원이 집어낸 미세한 신분상의 불일치와 태준의 정보가 합쳐지자 그들의 거짓 신분이 더욱 명확해지는 듯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뭔가 있어. 우리가 놓쳤던 게 분명해. 이 모든 기록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민우의 얼굴에 절망 대신 희미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의 손에 들린 기록들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희망을 향한 첫걸음이었고 자신을 구원할 무기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 기록들이 우리를 정말 도와줄 수도 있겠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 혜원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민우의 변화에 그녀도 아주 조금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었다. 민우의 반지하 방은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찾아낸 싸움의 시작이었으며 그의 삶을 다시 일으킬 희망의 메시지였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절망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박적으로 모아둔 자신의 수많은 기록들이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좇는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봉춘 노인의 집이었다. 그곳은 민우가 사는 반지하 건물의 건물주가 사는 곳이었다. 할아버지, 계세요? 민우입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굳게 닫혔던 낡은 철문이 삐걱이며 조금 열렸다. 틈새로 봉춘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빼꼼히 내밀어졌다. 그는 민우를 보자마자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또 월세 가지고 웬일이요? 나 바쁜 사람이요.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얼른 가라. 할아버지. 아니에요. 월세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민우는 애써 침착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겪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만식이라는 사기꾼에게 소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제가 그 정만식이라는 놈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놈이 할아버지 건물 땅 문서로 이중계약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야? 내 땅 문서를 가지고 사기를 쳐? 이놈이 어딜 감히! 용납할 수 없어! 봉춘 노인의 얼굴에 미심쩍음과 함께 분노의 기색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혹시 옛날에 이 건물 부지 매매했던 기록이나 토지 대장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3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기록들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봉춘 노인은 혀를 쯧쯧 차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지독한 구두쇠 기질은 어떤 문서도 버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민우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이사 한 번 안 가고 30년을 넘게 여기서 살았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도 안 버리고 쌓아두는 게 내 평생 습관이요. 근데 그걸 왜 찾아? 다 낡아빠진 종이 쪼가리들을. 할아버지, 그 종이 쪼가리가 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찾아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민우의 간곡한 부탁에 봉춘 노인은 한참을 뜸들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삐걱거리는 마루를 지나 집 안쪽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한참 후 먼지투성이의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아이고, 허리야.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내 평생 습관 때문에 고생이다. 자, 여기 있네.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들. 봉춘 노인은 민우 앞에 오래된 서류 뭉치를 툭 던졌다. 쾌쾌한 종이 냄새와 묵은 먼지가 코를 찔렀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뒤적였다. 수많은 낡은 영수증과 계약서들 사이에서 마침내 토지 매매 대장 원본을 찾아냈다. 누런색으로 바랜 대장에는 30년 전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거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만식 그 사기꾼이 이중 계약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감격과 희망이 교차했다. 봉춘 노인은 여전히 툴툴거렸지만 민우의 기뻐하는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놈의 자식이 내 땅 문서를 가지고 장난을 쳐? 어림도 없지. 잘 찾아봐라. 잘 찾아봐. 민우는 봉춘 노인에게 거듭감사 인사를 전했다. 귀중한 증거를 품에 안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동네의 수다스러운 공인중개사 최미영의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미영은 여전히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누군가와 열띤 수다를 떨고 있었다. 사무실은 활기찬 기운이 가득했다. 아이고, 민우 씨, 웬일이에요? 오랜만이네. 안 그래도 전화 한번 하려고 했죠. 어제 그 만식 씨 말이에요.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스타일이라니까. 수수료도 제대로 못 받을 판이야. 민우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릴 틈도 없이 본론을 꺼냈다.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을 시작했다. 미영 씨, 만식 그 사기꾼 때문에 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영 씨도 그 사기꾼의 말에 속은 겁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머나, 민우 씨,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들 영 이상하긴 해요.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요. 미영은 민우의 진지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신이 나서 늘어놓았다. 그녀의 가벼운 입은 때로는 재앙이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중요한 정보를 흘리곤 했다. 민우는 그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였다. 중요한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글쎄, 어제 내가 통화하다가 우연히 들었지 뭐예요. 만식 씨 비서가 그러는데 원래는 이번 주말에 해외로 뜨려고 했대요. 먼 태평양 섬나라로 간다고 하던데 막판 스퍼트니 정리할 시간이니 하면서 말이죠.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해외 도주 계획이라니 이것은 너무나도 결정적인 정보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의 도주를 막아야만 했다. 해외 도주요? 정말입니까? 언제, 어디로요? 자세히 들은 거 없으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아니, 그냥 주워 들은 건데 비행기 표 끄는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쯤이라던데? 으이, 그놈의 수수료도 다 못 받고 도망가게 생겼으니. 미영은 여전히 수수료 걱정뿐이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녀의 말이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만식이 일당이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 당장 알려야 할 가장 시급한 정보였다. 시간이 정말 없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미영 씨, 그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우는 미영의 물음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황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봉춘 노인의 토지대장 원본과 미영의 우발적인 정보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두 조각 퍼즐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 줄기 희망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는 것 같았다. 민우의 손에는 낡은 문서와 함께 새로운 단서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기꾼들의 도주 계획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그의 싸움은 이제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에 찬 표정이 선명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민우의 손에는 낡은 문서와 함께 새로운 단서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기꾼들의 도주 계획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그의 싸움은 이제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에 찬 표정이 선명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민우는 봉춘 할머니의 낡은 토지 문서와 미영의 정보를 들고 망설임 없이 수사기관을 찾아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기록했던 부동산 시세표, 계약서 사본, 사기꾼들과의 통화 녹취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회원이 분석해둔 사기꾼들의 위장 신분 자료까지 더해지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수사관들은 민우가 가져온 방대한 양의 증거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만식 일당의 은신처와 공항을 통한 해외 도주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사팀은 민우의 증거를 토대로 긴급 수사에 착수하며 만식 일당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자료가 정만식 일당의 사기 행각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범죄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민우의 끈기와 집요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우는 초조함에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만식 일당이 해외로 도주하려던 공항 출국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활주로에는 비행기들이 이륙을 준비하며 굉음을 내고 있었다. 만식과 그의 부하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민우와 수사관들은 그들을 놓칠세라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는군. 가난하고 어리석은 것들은 역시 속여먹기 제일 쉬웠어. 형님 덕분에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뒷돈도 두둑하게 챙겼으니 가서 호강합시다. 만식 일당이 출국 심사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민우의 친한 동생 강동우였다. 동우는 숨을 헐떡이며 만식 일당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형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정만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 사기꾼들! 감히 어디를 도망가려고 해! 예상치 못한 동우의 공격에 정만식은 크게 당황했다. 동우의 주먹이 정만식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공항 출국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만식의 부하들이 동우를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동우는
다혈질적인 성격답게 물러서지 않고 사기꾼 일당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의 주먹은 거침없이 뻗어나갔다. 수많은 승객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이 미친 자식 뭐야! 경찰 불러! 당장 끌어내! 경찰은 내가 부를 줄 알아! 감히 우리 형을 속여! 너희들 오늘 여기를 못 벗어날 줄 알아! 그 순간 민우와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동우의 무모하고 거친 돌파력 덕분에 정만식 일당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다. 수사관들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정만식 일당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정만식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감이 역력했다. 그가 평생 비웃었던 가난한 자에게 결국 덜미를 잡힌 것이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정만식 씨, 당신을 부동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식으로 잡히다니! 당신은 제가 파놓은 촘촘한 증거의 덫에 걸린 겁니다. 공항의 소란은 수사관들의 개입으로 잠시 후 진정되었다. 정만식 일당은 경찰에게 이끌려 공항을 나섰다. 민우는 동우의 땀 흘린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다. 동우의 무모한 행동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격이 스쳤다. 거대한 기획부동산 사기극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모든 것은 민우의 강박적인 기록 습관과 주변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이었다. 민우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가난의 낙인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고 난 후에야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이제 그는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민우는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거짓말과 그로 인해 파생된 모든 고통을 곱씹었다. 가난이라는 낙인이 자신을 얼마나 옥죄었는지 비로소 깨닫는 시간이었다. 며칠 후 민우는 혜원을 만나러 갔다. 조용하고 한적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혜원아, 정말 미안해. 내 바보 같은 허세와 열등감 때문에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내 가치를 아파트 평수로 증명하려 들었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민우야, 나도 미안해. 네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더 몰아붙였어.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고 우리도 번듯한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 네가 나 때문에 더 궁지로 내몰린 건 아닐까. 계속 후회했어. 아니야, 혜원아. 이건 온전히 내 잘못이었어. 내 안의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걸 그르쳤어. 내가 얼마나 너를 믿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했는지 후회돼. 난 네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했어. 힘들다고, 지친다고. 그냥 그랬으면 됐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어떤 상황이든 너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혜원은 고개를 들어 민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불안한 시선 대신 단단하고 진솔한 빛이 담겨 있었다. 네가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야. 많이 힘들었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느라. 정말 지옥 같았어. 하지만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걸.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남들 시선보다 우리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혜원아. 그렇게 하고 싶어.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함께 채워나가면 돼.
민우는 혜원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더 이상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없었다. 그는 비로소 가난이라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듯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통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다.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아닌 서로의 존재와 진실된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꿈꾸는 순간이었다. 몇 개월 후 한민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의 활동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강박적인 기록 습관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있었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표정에는 진정한 봉사에서 오는 만족감과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선생님.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예요. 막막했는데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서류는 제가 꼼꼼히 검토해서 변호사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 용기가 나네요. 이 서류들 보시면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와 정부 지원책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민우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돕고 있었다. 과거에 그가 자신의 가난을 숨기기 위해 강박적으로 모아두었던 모든 정보와 지식이 이제는 타인을 구원하는 빛이 되고 있었다. 사무실 한편에서 민우와 혜원이 함께 서류를 정리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우 씨, 오늘 점심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오전에 상담 지원 끝났어요. 물론이죠, 혜원 씨. 점심 먹고 오후에는 같이 홍보물 작업 좀 할까요? 새로 추가된 지원 정책 내용이 있어서요. 좋아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센터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저 무모한 거짓말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우 씨,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었는데, 지금은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혜원 씨 덕분이죠? 혜원 씨가 제 곁에서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줘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 둘 다 성장한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운 거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주는 안락함이 아닌 함께 타인을 돕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다. 혜원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 속 남들의 화려한 삶에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민우 또한 자신이 사는 집의 평수로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요즘 저는 매일이 새롭고 설레요. 사기를 당했던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우리 더 단단해진 거잖아요. 이제는 작은 반지하 방이든 이 센터의 낡은 의자든 제가 있는 곳이 어디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좋은 일 많이 해요. 민우와 혜원의 손이 다시 한번 맞잡혔다. 그들의 손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집이 아닌 완벽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